네, 이번 시간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들이 정말로 워너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상사죠. 일단 여러분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특히나. 근데 좀 애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상사가 무엇인지 제가 이래저래 좀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이 되게 좀 사실적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볼게요. 자, 상사가 뭐냐? 일본에서 생겨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중국어에서 유한공사는 주식회사를 뜻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엔 없다. 한마디로 뭐 일본에서 파생돼서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다 갖다 파는 겁니다. 파는 것.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먹고 살려고 그죠? 들어왔던 것,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어떻게든지 들여와서 이걸 바깥에다 파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곳, 그것을 상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징은 요거 같아요. 상사는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아주 형편없이 낮죠. 왜냐하면 자, 먼저 이거 좀 볼게요. 2019년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매출액이 세상에 25조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1157억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률을 남기는 경우가 한 7%, 못 남겨도 한 3에서 4%라고 보는데 영업이익률이 0.46%인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00원을 매출을 일으키면은 0.46원 남아요. 1원도 안 남아요. 규모는 볼륨은 되게 큰데 이렇게 또 되게 안 남는 곳이 어디냐면은 식자재 영업하는 곳, CJ 프레쉬웨이나 이런 곳들이 옛날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단가가 좀 낮은 곳들이 있는데 이건 낮아도 너무 낮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상사 대표적인 어떤 사업 모델이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물건 떼다가 우리 거쳐서 B에다 갖다 파는 걸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중개가 있죠. 부동산, 그 다음 부동산 개발이 있죠. 중개하면은 말 그대로 수수료밖에 못 먹는 거지만 개발하면 어때요? 내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사들도 중개 트레이딩이 아닌 이쪽 자원 개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한다라는 구조를 잡고 보세요. 자, 일본이든 한국이든 경제력이 신장되고 각 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단순 중개의 기능이 축소되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자원 개발, 야, 우리가 해버리자. 사업 투자, 오케이, 우리가 지분 넣을게 등의 기능이 커지고 있다. 가령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원래 곁다리였던, 야, 이런 표현 너무 좋다. 건설 부분의 사업 규모가 상사 부분을 앞서고 있다. 제가 참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삼성의 물산은 원래는 예전에는 건설과 상사가 있었는데 건설은 사실 뭐 그냥 끼어 들어온 거고 물산 상사 쪽을 보고 삼성물산이라고 했는데 건설 측이 훨씬 더 매출 사업 규모가 컸다.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 상사가 로손, 일본 KFC, 그다음에 이토엠 등의 계열사를 통해 유통업과 식품업에 진출한 것이나 미쓰의 물산이 내셔널 레일 등 유럽 철도 시장에 큰 선 노릇을 하는 사례 등을 볼 수 있다. 뭐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고 상사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중개에서 이런 개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이쑤시개부터 인공위성까지 돈 되는 건 다 판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상사는 만물상이다. 이익만 되면 어떤 물건이든 취급한다. 기본적으로는 철강, 기계인프라, 원료물자, 화학 등을 취급한다.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제조 품목이니까 이걸 갖다가 해당 회사의 해외 영업팀에서 못 파는 것들을 대신 팔아주는 거죠. 뭐에서? 중개에서. 심지어 자원개발에서 프로젝트 오거나이징도 손대고 있다. 요새는 규모가 커져서 일본의 경우에는 몇몇 종합상사들이 뭉쳐서 정부 지원하에 뭐 개발도상국의 경제 특허까지 만들어낸다. 그 규모가 얼마만큼 크겠어요. 이거를 상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종합상사는 업의 특성상 전 세계 지사, 사무소를 두고 있어서 거대한 정보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뭐 국정원이라든지 해외 정보 뽑을 때 해외 정보들을 이렇게 쪽쪽에 소싱할 때 요분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시황이 변화하거나 환율이 변동할 만한 이벤트를 남들보다 빨리 포착한다. 그 기회를 이용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 뭐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거죠. 국익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내용.
예, 실제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같이 코어를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종합상사는 일반 제조업보다는 조직문화가 훨씬 더 역동적이다. 빡세죠.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이때는 취업 1순위 직장으로 손꼽혔고 지금도 위계질서, 군기세고 업무량 혹독한 것으로서 인기가 높다.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대한 환상이란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나운서, 그죠? 그다음 뭐 스튜어디스, 그다음 여기 나오는 뭐 해외 영업, 뭔가 좀 있어 보이나 봐요. 다 힘든 것들인데. 자, 아무튼 이러한 어떤 문화 때문인가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뭐 조금만 하면은 해외 영업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하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 2014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60명 중에 67대 1. 그렇게 높진 않네. 상사 임직원을 상사 맨이라고 표현하죠. 맨이라고 넣어주는 게 이제 상사 요거죠. 그래서 상사맨, 영업맨, 진건맨 정도는 없는데 뭐 이미 부여하기 나름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사회 인식도 뭐하냐 상사 다녀 하면은 애가 좀 엘리트구나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인재상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이나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결국에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상도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의 어떤 인간관계를 파는 것이다. 그다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사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상사, 그 다음에 제조업자, 바이어 모두 직접 설득해야 되고요. 선적을 확인하러 간다면 현지 항만 노동자나 선원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요. 공장에 출입하면서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납기에 쫓길 때면 빠른 생산을 재촉해야 되고 친하면 정상적으로 안 되게 되는 일도 되게 만들 수 있고 사이가 안 좋으면 정상적으로 해줘야 될 일도 일부러 발목 잡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영업 능력은 외국어, 무역 지식 등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뭐가 영업 능력이?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 야, 이거 되게 잘 나와 있네. 실제 이렇죠. 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메이크업을 좀 한 내용들이고 이런 거죠. 진짜 인간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외국 예절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주량 사실적이네요. 그다음에 설득과 협상. 여러분들은 뭐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 얘기하는데 사실 면접장 가서 면접관도 설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외국어 관련해서 선생님 외국어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상사 지원할 때 하지 마세요. 기본인 거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선생님 이걸 제가 국어를 얼마만큼 잘해야 되죠? 한국어를 얼마만큼 잘해야 되지? 이런 걱정해요. 예, 저는 그런 걱정을 할 사람이면 이거에 약간 좀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게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겠죠. 제 외국어를 얼마만큼 하는지는 나의 무기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전문 용어 번역이라든지 비즈니스 외국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보고 읽고 쓰고 말하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원 개발,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데 상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쉬울 겁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뭐 다양한 상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역시 어려운 거 보지 마세요. 일단은 회사의 홈페이지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주총회 있다고 합니다. 주주이신 분들은 주주총회 가보십시오. 채용 공고 이거 보셨어요? 야, 저도 영상 하나 봤거든요. 이번에 합격하신 그 네 분 나와갖고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어요? 이분들 자체로는 뭐 안 봐요, 뭐 안 봐요, 뭐 안 봐요, 뭐 안 봐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스펙이 다 후덜덜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끼리 또 그 물에 들어가면 다들 뭐 나보다 잘났구나. 이 정도의 친구들이 오는구나. 그럼 여기는 이 정도가 뭐 평준화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고도로 좀 전략화된 영상이 아닌가. 겉으로는 전혀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까보면 다 엄청난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뽑는다라기보단 그런 친구들이 뽑히니까 뽑아놓고 보면 그런 친구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냥 인문, 상경, 문과라고 통칭할까요? 문과에서 난이도 제일 높은 쪽은 이쪽 상사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획 쪽이에요. 경영 기획이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은 스펙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포스코가 그래도 이래저래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소개에서 저는 항상 이제 보는 게 CEO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그 기업들이 거기에서 우리는 뭐 먹고 살 것인지를 늘 정하니까 상사에서 뭘 정했나 보자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 글로벌 탑 종합사업 회사를 목표로 항상 전진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부분. 뭘 팔 건데? 라는 거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슬로건 아래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 사업 회사다. 1967년도에 창립했고요. 물론 이게 대우 거였죠. 대우 실업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일원이 돼서 포스코 대우에서 2019년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때도 제가 추신남 때 해드린 기억이 좀 나네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다 팔겠다 라는 의미를 담은 인터내셔널의 의미를 계승하면서 글로벌 종합 사업 회사라고 하니까 뭐예요? 아까 봤던 전통적인 트레이딩, 그다음에 자원 개발, 그다음에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뭐 이런 부분들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산업은 뭐예요? 보호무역주의, 통상마찰 등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의 흐름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거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제규범, 윤리, 경영, 공정거래 준수한다. 또 포스코만의 기업 시민 나왔고요. 다양한 뭐 CSR 활동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봐주시고, 조남이 약간 좀 특이하죠. 주 시자 보자 사장님, 자 주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사업 분야입니다. 사업 분야 보시면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제일 메인이 되는 것은 철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전 세계 1위의 품질을 지향하는 우리 철강 쪽에 있어서의 이 철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인수를 했겠죠. 그다음 뭐 에너지,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가장 많은 기사라든지 나오고 있고, 그 회장님, 포스코 회장님, 최 회장님께서 가시는 쪽도 이쪽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이 아니라 식량 쪽, 에너지가 떴어. 식량 쪽입니다. 식량 쪽을 좀 이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아직까지도 뭐 지금 밥 굶는 사람이 어딨다고 식량 하는데, 실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식량이죠. 미국은 식량으로 먹고 살죠. 그만큼 식량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쉽게 요 밭을 사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식량 사업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자원 개발인 거잖아요.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전에 그냥 하나하나를 중개하는 차원에서 버는 실질적인 개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들을 다 먹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파모일이 참 많이 나왔죠. 미얀마의 미국 종합 처리장, 그다음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등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좀 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건설 때도 그랬고 뭐 여러분들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 지원하신 쪽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쪽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정도는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막연하게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라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거라든지 좀 그거를 정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채용 공고에 보면 약간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쪽, 왜냐면 이걸 결국에는 면접장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동기라든지 포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비슷하게 작성할 때 있어서 하나를 정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상사 쪽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애매한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강, 에너지, 식량, 화학, 부품 소재, 인프라 등등 있습니다. 홍보 채널에 아무래도 상사는 이 보도자료가 중요하죠. 그래서 국내 최초, 아까 얘기했죠, 뭐 팜사업, 그 다음에 국내 강소기업과 함께 간다, 미얀마 가스 이것도 대박이 났었죠. 그 다음 태양광 발전 안 하는 게 없다니까요. 에너지 쪽, 뭐 식량 쪽, 그 다음에 뭐 일반 트레이딩 쪽 다 합니다. 다 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이쪽 식량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 꼭 가시고요. 회사까지 받고 이제 직무 소개로 한번 가볼까요? 직무 소개는 역시 우리가 포스코 건설에서 봤듯이 여기에서도 역시 포스코 잡으로 들어가시면 직무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들어가시면 해외 무역 하는 일 나오죠. 해외 무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도 참 잘 짓네요. 점에서 선으로 이어지는 무역 전문가다.
글로벌 리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외국어 구사 능력, 아이템, 마켓, 네트워크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좀 어필해야 되겠구나. 국내에서도 팔아야 되겠죠. 국내 무한 가능한 협상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죠. 영업 역량이 필요하다. 치밀한 영업 전략과.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B2C 제품 파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해당 회사의 구매 담당자한테 B2B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산업에 대해서, 산업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계약해야 되니까 판매 계약 관련된 지식, 구매 담당자가 그러면 뭐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뭐 견적서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구매 담당자랑 친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제 발생했을 때, 클레임 걸었을 때 등등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봤던 그런 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쭉 살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고요. 근데 자원 개발은 예전 그 전전 대통령께서 워낙에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잘 목이시네요. 잘 이렇게 좀 감안해서 보시면서 좀 업무를 해주시고요. 상사 관련해서는 또 이 상사 업무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도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상사 업무 한 분이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그분 영상을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뭐 어디에요? 포스코 해외 영업도 있고 뭐 삼성전자 해외 영업도 있고 LG전자 해외 영업도 있는데 거기랑 그쪽에 있는 해외 영업과 이 상사면은 약간의 업무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좀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 직업방송에 제 이름 치시고 해외 영업 요 직무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이런저런 거 보시면 일단 상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시황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분석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 역량이 필요한 분석을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기본적인 분석 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해야 되겠죠. 판매하는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구매해야 되는 사람도 관리해야 될 거고 또 그 내에서의 다양한 스케줄 관리 이런 관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꼼꼼해야 되겠죠. 잘 챙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배선, 운임, 출하, 관세 등 이런 부분들 무역에 관련된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상사면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채권이죠. 이걸 잘 회수도 잘해야 될 거고요. 그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뭐 어디에서 사다가 밖으로 다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 뭐 선박이 제때제때 도착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아까 봤던 정치적인 어떤 이슈,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다 셧다운 해버리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슈, 대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일이 굉장히 많고 어렵죠. 근데 진짜 자부심이 느껴져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LG 상사를 굉장히 순진한 마음으로 썼다가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전 그때 상사가 진짜 사실 뭐 하는지 몰랐고 LG 상사가 돈을 많이 주길래 LG에서 어디 넣어야 되나 하다가 서브원과 여기를 넣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똑 떨어졌죠. 전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 그거 꼭 아세요. 생각보다 스펙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언어 가지고 제발 제가 이 정도 점수인데 가능한가요? 이건 뭐예요? 내가 언어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내용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제 한국어가 좀 괜찮아요?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한국말을 제대로 잘 구사하고 있는 건가? 언어 구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영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게 좀 걸리신다면 물론 100%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경쟁하는 분들의 스펙은 다 높을 거다라고 하는 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빅3잖아요. 삼성, LG, 포스코 유명하니까 저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라 생각합니다.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국내 영업 예전에는 그렇게 뭐 딱딱 분야를 나눠가지고 뽑았는데 요즘엔 이렇게 국내외 영업, 그다음 경영 지원 같이 뽑네요. 해외 영업, 국내 영업, 프로젝트 개발, 경영 지원. 그럼 요거에 대한 직무가 소개가 다 있으니까 좀 보시고 아마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전체로 뽑아가지고 그때그때에 맞게 배분을 할 것 같습니다. 전공은 무관이지만 뭐 무관이어서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다 쓸 수 없다는 거 아무나 뽑히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제2외국어 상급자, 영어는 기본인 거야. 전역장교 책임감 힘드니까. 그죠? 자원개발, 석사학위 보유자, 지구물리, 석유공학, 유관전공 같은 거. 이런 분들은 쓰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언어도 잘하실까?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근무지는 송도입니다. 송도 좋죠. 다음에 자원개발은 자원탐사, 미얀마 가스전 생산 운영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거니까 됐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여기에서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최대한 연관된 스펙을 끄집어내서 경험을 끄집어내서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졸업 또는 2020년 8월 이전 졸업 예정자 성적은 100점 만점에 4.5점 만점에 3.0 포스코보다는 높네요. 3.0 이상. 어학은 IH, 저도 IH라니까요. 저 영어 잘 못해요. IH 믿지 않아요. AL 레벨 7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이때 이제 입사를 요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서류 이후의 일정이 그때에 따라서 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길죠. 앞부분에 상사에 대해 좀 설명드리느라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 역시 포스코랑 똑같네요. 1번이죠. 회사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런 모습들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런 상사 직무가 액티브하게 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여서 난 지원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직무를 강조하시든지 아니면 기업 분석, 산업을 강조하시든지 이런 걸 강조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500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3바이트죠.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3바이트 1500이면 500자죠. 500자면 결코 많이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글자 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타이틀, 소재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보여줄 수 있게 해야지 구구절절하게 쓰는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아까 저랑 같이 우리 실시간 방송에서 물어보신 분이 이거 물어보신 거구나. 그 포스코 인터넷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력 3가지를 해라라고 하는 건 1500자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어떤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150자, 150자, 150자 간단하게. 근데 이 소재 자체는 요걸 보고 선택할 확률이 높겠네요. 가장 연관성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해외에서 인턴하신 분도 많고요. 해외에서 물건 따다가 아마존에다 갖다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직접 물건 유통하거나 팔아본 경험, 즉 해외에서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하셨던 건 비즈니스에 속해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소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어떤 성과 무엇을 배웠는지를 150자 정도씩으로 균등하게 배분쳐서 하나, 둘, 세 개 정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봤을 때 얘가 뭐뭐뭐 했다. 근데 생각보다 해외에서 인턴한 분들이 많아요. 뭐 현대종합상사도 그렇고 뭐 코트라도 우리 CH야 너 거기 나가 있지 지금 코트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친구들 코트라 관련해서 해외로 나가 있는 분들도 많고요. AT를 통해서 해외에 나간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경쟁 상대예요. 여러분들 해외에서 봉사활동, 해외에서 어학연수 이거 가지고 틀린 건 아니지만 경쟁력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3번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향을 변화시킨 방법. 영향력, 긍정적 방향 말이 좀 어렵지만 뭐예요?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래서 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어저께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 이 3가지를 다른 소재를 써야 되냐? 예, 저는 요 3가지를 통해서 요 3가지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 중에 하나를 써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대표적으로 정말 직접적인 거고 여기에서 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4번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만나서 뛰어껴서 해결했던 경험. 이거는 이것도 역시 뭐 커뮤니케이션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열정일 수도 있고요. 끈기일 수도 있고요. 집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 어학 되게 잘하는데 어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좀 다른 관점. 즉 무슨 말이냐? 1번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준을 설정하세요. 직무 기준이 됐건 회사 기준이 됐건
그거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학장 핵심적인 역량이 딱딱 보고 얘가 뭐 하는지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3번과 4번에서는 결국엔 문제 해결 능력인데 3번에서는 뭐 여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뭐 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해도 좋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열정도 좋고 끈기도 좋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발휘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이 팀워크, 뭐 리더십.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다가는 좀 정량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이런 성격상 장점이 있잖아요. 즉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뭐 기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자질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돼요. 겉의 형식은 영향력이고 긍정적 방향이고 뭐 어려움이고 효과적 해결인데 결국엔 둘 다 문제 해결 경험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되 어떤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적는 거니까 500자밖에 안 되죠. 500자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는 두 가지식으로 무엇을 배웠다, 무엇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 다음에 스타 방식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2번. 그러면 3번과 4번에다가 두 가지식의 요 배운 점, 요것도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메시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설명이 좀 빨랐죠? 뭐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하나의 어떤 좀 사례를 또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 아이고 첫 번째 시간에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뭐 특강 아닌 특강이 됐네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취업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민 사항이나 아무튼 뭐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저한테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느낄 수 있어서 좋고요. 상반기 포스코 3월 31일까지니까 제가 포스코 해드렸고 포스코 건설 해드렸고 이제 인터내셔널 해드리고 있고 케미칼은 좀 제가 상황을 좀 보긴 할게요. 아무튼 인터내셔널은 우리 좀 소위 똑똑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끼리의 스펙 싸움 자웅을 한번 겨루어 보시죠. 저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1번부터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